네, 호주가 1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그것도 갑작스럽게 인하를 했습니다. 지금 사상 최저 수준인 2.5%가 됐는데 그 이면의 이야기들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NH투자증권 머그클럽의 이창식 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전문가들이 상당히 좀 갑작스럽다.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선제적인 조치 아니었나? 이런 분석도 판단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금리나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예, 호주가 호주 달러 같은 경우가 네. 2009년도 이후에 최근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호주 중앙은행에서 전격적으로 25bp 금리 인하 단행을 했습니다. 최근에 호주의 이러한 금리 인하 배경들 좀 살펴보면 실업률 같은 경우가 약 한 6%대 기록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요 수출 품목인 철광석 같은 경우가 수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게 한 20% 정도 되는데 최근에 철광석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경기 불황 좀 겪고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일단 4분기 인플레이션 발표가 됐는데요. 1.7% 정도 기록을 하면서 2년 만에 최저치 기록을 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호주도 22와 동일하게 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로 좀 최근에 우려감이 있었던 게 최근에 호주의 과열된 주택 시장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또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네. 사실 1분기 내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은 있었는데 1월 달에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할 거는 상당히 예상을 못했던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따라서 아무래도 좀 철광석 가격 하락이라든지 디플레이션 압력이 좀 더 컸던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시비가 양적 완화 발표한 이후에 지금 환율 전쟁에 대한 언급들 한번 드렸었는데 네. 최근에만 보더라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통화 정책 완화를 발표를 했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금리 동결 얘기는 나왔지만 완화적 통화 정책 입장 상당히 강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어제 이제 호주 금리까지 인하를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환율 전쟁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더 제기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떤 이유들이 내막이 있었는지 설명을 들어봤는데 먼저 이 원자재 가격 하락이 통화 정책을 유도한 부분도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철광석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더 지속이 된다 했을 때는 추가 금리 인하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일단 그렇다라고 봐야 되고요. 예. 아무래도 호주가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인 철광석 가격의 인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호주 같은 경우도 2011년도에 원자재 가격 급락을 했을 때 13년도까지 금리 인하를 계속 실시를 해왔는데요. 네. 이게 적게는 2번에서 많게는 4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단발성 요인으로 그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원자재 가격 가격 하락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1분기에 좀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지금 일단 제기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원자재 수출국의 통화 약세 같은 경우에 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전 세계 물가 상승률 둔화 부분들 때문에 금리 인하 비롯해서 완화적 통화 정책 확산될 여지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원자재 가격의 가격 반등이 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 게 중국 같은 경우가 좀 투자가 둔화 이루어지면서 산업용 원자재 수요가 좀 부진해지는 상황이고요. 예. 이에 따라서 수요 확대를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원자재 수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무래도 가격 인하가 좀 유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을 좀 유도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높일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원자재 수출 주요국인 러시아라든지 호주, 브라질 같은 경우가 통화 약세 좀 당분간은 계속 또 유도시킬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과거 흐름 통해서 살펴볼까요? 과거에 원자재 가격 하락세 지속됐을 때 이들 국가들이 금리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예전에는 좀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일단 90년대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권에서 중화공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있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공교롭게 미국이 경제를 회복을 하면서 아무래도 IT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 회복을 이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아시아 쪽들 중화공업에 대한 수요가 좀 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환율 약세로 좀 이어지는 측면이 있었고요. 2011년도와 12년도에도 호주나 브라질 같은 경우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거기에 따른 좀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네. 뭐 호주나 브라질 같은 경우가 그때 175bp, 400bp 정도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신흥국 같은 경우가 소폭 금리 인하나 거의 동결 정도 했던 거 비교를 해봤을 때는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 하락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통화 네. 약세를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자재 측면 이제 한 축에서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자, 이 글로벌 환율 전쟁의 어떤 영향. 지금 호주도 이런 환율 전쟁에 가세를 했다. 통화 완화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쪽 흐름도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아시아권 네. 환율 전쟁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ECB 양적 완화 이후에 좀 확산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시아권에서만 보면 지금 싱가포르를 비롯한 인도나 호주 같은 경우가 지금 통화 완화 정책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줌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확산되는 모습이고요. 네.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최근에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그 환율 전쟁에 네. 좀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좀 환율 전쟁에 대한 부분들 좀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숙제인데 말이죠. 예. 네, 일단 통화 정책을 그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뭐 증시에 예. 미치는 영향은 아무래도 좀 유동성 확대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뭐 그러는데 일단 당장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제 호주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네. 금리 인하 압력이 좀 추가적으로 커질 걸로 그렇게 전망하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원자재 수출국인 호주와는 달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수혜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작년에 이미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사실 경기에 미치는 영향 아직 확인된 모습들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모습들 좀 확인한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좀 고려를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그 국통화 대비해서 지금 원화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 아직까지는 좀 이어가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국내 향후에 이제 수출 경쟁력에 그 요인을 미칠 정도의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부분을 좀 봐가면서 아무래도 그 통화 정책 고려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좀 우리 이달 금통위가 설 연휴 직전에 그 네. 17일에 열리더군요. 그쯤 돼서 또 그 분위기 말씀 나누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인사이드 오늘은 이 호주의 금리 인하에 따른 그 좀 주변 분위기들 살펴드렸습니다. NH투자증권 머그클럽의 이창식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